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을 찾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두드리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우리에게는 2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기고요. 경찰에 신고했고 위치 추적 끝에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평소 입던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조금 있다 보니 식탁 위에 남편 텀블러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아, 텀블러 놓고 갔네. 저는 텀블러를 들고 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편한 트레이닝복을 벗고 깔끔한 셔츠와 재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왜 옷을 갈아입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차를 출발하기 전에 재빨리 뒤돌아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텀블러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남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어디 가는 거지? 그날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남편 핸드폰을 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 번만 봐보자. 손이 떨렸지만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사람들, 지인들.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최근 2주 동안 그 번호와만 수십 통의 통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심지어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30분, 50분, 1시간. 이건 뭐지? 저는 재빨리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었고 남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 여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 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당신 남편분이 그 동료였어요. 남편 회사 일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남편을 잃었다고? 저는 순간 너무 민망해졌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남편분 잃으셨다니. 죄송합니다.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저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남편을 믿어야지. 회사 동료의 유족을 도와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안 돼요.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은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2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등산로에서 벗어난 외딴 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도대체 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유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상한 통보가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원금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대출이요? 그걸 언제 받았는데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발견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남편 퇴직금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1년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매일 출근했는데요. 저희 기록상으로는 작년 이맘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은 어디서 뭘 한 걸까?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회사는 1년 전에 그만뒀다고? 대출 2억 퇴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년 동안 남편은 어디서 뭘 한 걸까?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회사는 1년 전에 그만뒀다고? 대출 2억 퇴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켜봤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자주 쓰던 노트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기기에는 없던 비밀번호였어요. 아이들 생일, 결혼 기념일, 남편 생일. 생각나는 건 다 해봤지만 안 풀렸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구나. 저는 사설 업체를 찾아가 돈을 주고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진 폴더가 하나 보였어요. 여행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옷을 벗고 찍은 사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을까? 왜 2억이나 빚을 졌을까? 왜 자살을 한 걸까? 저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영수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세요. 남편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사실 상철이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그 여자 말이에요. 실은 상철이 회사 동료의 내연녀였대요. 네? 회사 동료가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동료가 갑자기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대요. 망자의 부인과 내연녀가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거죠. 그래서요? 그 소동을 정리하러 상철이가 나섰는데 거기서 그 여자랑 눈이 맞았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상철이한테 당신은 다르다.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대요. 그렇게 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상철이한테 같이 사업하자.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상철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한테 돈을 줬는데 그 다음은요? 그 여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대요. 상철이가 찾아가니까 자기도 돈이 없다.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다고 이렇게 발뺌하더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상철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바보였다.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 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똑같이 속였다는 거잖아요. 회사 동료도 그 여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지고 자살했고 내 남편도 똑같이 당했다니.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역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남편 죽은 거 알고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너무나도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이 사람, 정말 사람이 맞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고 빚까지 졌잖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 남편이 저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당신 남편이 저한테 집착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녔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벗고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이에요. 상간녀 소송하겠어요. 좋아요. 해보세요. 그런데 저도 맞고서 할 거예요. 당신 남편이 저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고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든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어요.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간녀 소송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는데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만났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친구 증언,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집은 담보대출로 묶여있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았는지, 왜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죽었는지.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그 여자입니다. 두 남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파멸시키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그 여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악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며 집 담보 대출 2억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